일본 전통 스시계에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아시나요? 평생 일본산만 고집하던 장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나라 김이었습니다. 자존심 높은 일본인들이 한국산이 더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린 감동적인 역전 스토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CNN, BBC까지 보도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김의 진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고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1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도쿄 아사쿠사에 사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전통 초밥집 스키지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닙니다. 일본 전통의 혼이 담긴 성지 같은 곳이죠.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도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야, 우리 집안의 초밥은 일본혼의 결정체다. 재료 하나하나가 우리 조상의 정신을 담고 있단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오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단골로 찾아오시던 다케시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히로시 군, 요즘 김 품질이 예전 같지 않네. 바다 환경이 변해서 그런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까다로운 입맛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역에 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온도 상승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최고급 일본산 김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습니다. 단골 손님이던 사토 상이 가게에 들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나카 상, 미안하지만 당분간 다른 곳을 가봐야겠어. 김맛이 예전 같지 않거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가게만 찾아오시던 분이었는데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옆 동네 경쟁점인 긴자 스시의 사사키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나카 군, 이제 한국산 김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하.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우리 가게가 끝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쌓아올린 전통이 제대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밖에서는 차가운 도쿄의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불안하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도 말입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 공급 부족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과거 스승이셨던 야마다 장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로시야, 스시 장인은 재료의 혼을 지켜야 한다. 재료가 바뀌면 스시의 정신도 바뀐다네. 그 말씀이 지금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은 제가 20살 때부터 10년간 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나오는 초밥은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다에서 나는 김만이 진짜 스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시며 늘 강조하셨죠. 그 가르침이 제 신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정말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들로 가득했던 가게에 사사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단골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상, 요즘 김 구하기 어렵다며? 한국산이라도 써보지 그래.
물론 품질은 기대 안 하겠지만 말이야.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제게 그보다 큰 모욕은 없었습니다. 특히 다케시 할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산 김은 저급하다는 사사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사사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뒤로 손님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20명 정도 오시던 점심 손님이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더 심했습니다. 주말에도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우리 가게가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내 유키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학비도 걱정되고.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저 혼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아있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가족의 생계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운명적인 만남은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갔는데 낯선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사장님이시죠? 저는 김 도매업을 하는 다니구치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산 김에 관심 있으시면. 처음엔 단호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구치 씨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한국 남해안에 가서 확인했는데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일본산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작은 포장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색깔부터 다르거든요. 까만 김을 빛에 비춰보니 정말 윤기가 흘렀습니다. 향도 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김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까지는 며칠의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산 김을 써도 되는 걸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 순간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들어와서는 당신 정말 이대로 둘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다니구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산 김 조금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다내음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두께도 적당하고 질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해봤습니다. 밥을 쥐고 김을 감쌌습니다. 한입 베어 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다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일본산과는 확실히 다른 더 진한 감칠맛이었습니다. 혹시 제 착각인가 싶어 몇 번 더 먹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님에게 내놓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접시를 만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초밥을 만들어 온 제 손이 말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손님들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평소 별로 오지 않던 외국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서양인이었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오늘의 추천 메뉴가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산 김을 사용한 김초밥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첫 입을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리고는 오, this is incredible이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외국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다니며 맛보는 미식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 김에서 나는 맛은 정말 특별해요. 더 깊은 바다 맛이 납니다. 마이클의 반응을 본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김초밥을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분들이 오늘 김맛이 어째 더 좋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국산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차이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곳을 가보겠다며 떠났던 사토상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분이 김초밥을 드시더니 다나카 상 이 맛이야. 이게 진짜 김맛이지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사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가 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오만한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나카 상, 요즘 손님들이 자꾸 당신 가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김초밥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맛은 예상 밖이군.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떤 김을 쓰는 거지? 그가 물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주 말까지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키지야 김초밥이 달라졌다더라는 말이 동네에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건 다케시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이 김초밥을 드시더니 히로시 군, 이 김은 정말 바다 깊은 곳에서 난 것 같네. 감칠맛이 살아있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미식가도 인정하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걱정 속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맛만큼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음식 전문 기자인 스즈키가 제 가게를 찾아온 겁니다. 그는 도쿄의 유명한 음식 잡지 기자로 그의 리뷰 한 번이면 가게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스즈키 기자는 여러 종류의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초밥을 특히 관심 있게 드셨습니다. 한 입, 두 입 천천히 씹더니 뭔가 특별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 김의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산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즈키 기자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한국산 김으로 이런 맛이? 그는 더욱 집중해서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시의 품격을 지킨 건 한국산 김 제목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 전통 스시집 스키지아의 혁신적 선택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산 김의 뛰어난 품질이 오히려 일본 스시의 진정한 맛을 되살렸다.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줄이 서더군요. 각종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산 김 스시집으로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일본 스시에 한국 재료를 쓴다니 말이 되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전통을 버린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큰 파장은 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스시집 사장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스키지아가 한국산 김으로 성공했다던데 그 같은 말들이 돌았습니다. 김 공급 업체들도 한국산 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사사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한국산 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다나카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당황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발언들이 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전통 스시집이 한국 재료로 혁신을 이뤘다는 소식이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케시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일본산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다라고 고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히로시 군, 나도 이제 인정해야겠네. 한국산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구나. 맛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신 겁니다. 맛이 좋으면 그게 최고야. 국적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하시며 김초밥을 한 접시 더 주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다른 단골 손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엔 한국산이라니 하며 의아해하던 분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업계의 변화였습니다. 도쿄 시내 다른 스시집에서도 한국산 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몰래 쓰다가 점점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김 도매상들은 한국에서 더 많은 김을 수입해달라는 요청에 바빴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맛이 진짜라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는데 이 말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스시 장인에 열린 사고라는 기사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스승님이셨던 야마다 장인께서 가게를 찾아오신 날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히로시야, 소문을 들었네라고 하시며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꾸지람을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초밥을 드시더니 이 맛이면 충분하네. 재료가 어디서 왔든 장인의 손맛이 살아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인정을 받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통이란 형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재료로 최선의 맛을 내는 것, 그게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일본 스시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료의 원산지보다는 품질과 맛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수적이던 업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김 사용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닌 하나의 선택지가 된 겁니다. 사사키마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게에서도 한국산 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의 단골 손님들이 제게 와서 사사키 씨 가게 김맛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귀띔해 주더군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스시집들이 앞다퉈 한국산 김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그토록 자존심을 내세우며 일본산만을 고집하던 장인들이 하나둘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사카의 유명한 스시집 사장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나카-상, 정말 한국산 김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 한국 재료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교토의 전통 있는 스시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집에 4대째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조들께 죄송하지만 맛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는 직접 김을 맛보더니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충분히 쓸만합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후쿠오카의 한 원로 장인의 방문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그분은 평생 일본 것만 고집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 것을 써야 한다니 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김초밥을 드신 후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맛이라면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거야. 언론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스시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용을 택한 일본 장인들이라는 부제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하던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사사키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과거 한국산 재료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점을 사죄합니다. 맛이 증명하는 품질 앞에서는 국경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김 수입 업체들은 주문 폭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 10배 이상의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김 생산 업체들도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생산량을 늘리느라 바빴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성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스시 장인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김으로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줄 특별한 기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좋은 재료의 힘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쿄 스시협회에서는 공식 세미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 활용을 통한 스시의 발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아 경험담을 발표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맛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산 김을 일본 전통 초밥의 우수 재료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농림수산성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품질이 뛰어난 재료라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일본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코리언 시위드 세이브즈 재퍼니즈 수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한국 김 일본 초밥의 구세주가 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국제적 관심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김 생산업체 사장님이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김의 진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에서 제 가게를 별 하나로 선정한 겁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룬 스시집이라는 평가와 함께 말이죠. 한국산 김의 뛰어난 활용으로 새로운 차원의 맛을 구현했다는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게가 드디어 세계적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요리대회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퓨전 요리 페스티벌에서 한국산 김으로 만든 초밥을 선보였습니다. 각국의 셰프들이 이런 조화로운 맛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식재료가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세계 언론들의 표현도 흥미로웠습니다. K-시위드 레벌루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의 김이 단순한 재료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된 겁니다. SUSHIS 세이비어라고 부르는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김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요리계의 권위 있는 장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편견을 넘어선 혁신적 사고로 일본 요리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은 좋은 재료를 가려내는
눈과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부산의 한 김 생산업체에서 일본 스시 장인이 본 한국김이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을 해왔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김을 보니 왜 그렇게 맛이 좋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진실을 증명해줬습니다. 한국의 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과거에 무지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제 가게는 한일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음식으로 만들어진 평화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제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다케시 할아버지는 여전히 단골로 오시며 히로시 군 정말 잘했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사키도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국산 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일본인이라고 해야겠네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된 소중한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정을 김초밥 한 접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놀라운 실화들을 만나보세요. 다음에는 어떤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